일이 힘든 건 버텨도 사람이 힘든 건 못 버틴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사 내 인간관계, 특히 상사와의 관계는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처세술이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상사에게 비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상사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 뜻이 있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상사를 대하는 처세술과 관련해서 서로가 너무 대조적이어서 비교하기 딱 좋은 케이스에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제5공화국 시절 정권 실세였던 허화평과 장세동입니다. 하나회 멤버였던 이들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이지만 본인들의 상사였던 전두환을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허화평은 12.6 사태와 12.12 군사 반란 때 전두환의 비서실장으로서 브레인 역할을 하며 제5공화국 출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공로로 정권 초기 청와대 비서실 내 우두머리격인 비서실 보좌관이라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를 정권 최고 실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고 본인의 계획과 신념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는 허화평의 이런 개혁적인 성향이 그들에게 놓인 상황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전두환의 최측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의 진취적인 성향은 정권이 안정화되어 가면서 되려 그의 목을 죄어오는 독이 됩니다. 대통령과 때때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그는 본인의 개혁 의지, 명분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옳은 말도 한두 번입니다. 아마 전두환 입장에서는 때로는 도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장영자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의 친인척 처벌을 주장하다가 전두환의 분노를 사 자천되고 맙니다. 장세동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제5공화국에서 경호실장, 안기부장을 역임한 실질적인 2인자였습니다. 허화평과 달랐던 점은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상사의 의견에 항상 예스만을 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꿈꾸었던 그가 대통령 지시에 원치 않았던 경호실장으로 두말 않고 청와대에 들어왔던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지를 뼛속까지 실천했던 사람인 거죠. 대통령 경호가 단순히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넘어서 대통령의 심기까지 편안케 해야 한다는 일명 심기경호가 유명할 정도로 자신의 의견과 표정은 철저하게 감추면서 상사를 모셨습니다. 결국 한때 노태우 대신 후계자로 거론될 정도로 전두환의 최고 신복이었고 전두환 퇴임 후에도 곁에 남아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아니, 어떤 사람처럼 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떤 성향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좋은 상사를 만나더라도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일 잘하는 직원도 뻣뻣하고 다루기 힘들면 어려워지고 점점 더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친구라면 나에게 더 친근하고 호의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허화평은 결국 쫓겨났고 장세동은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이겠죠. 전 허화평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그런 편입니다. 상사가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옳지 않은 판단을 계속하는 건지 불만이 쌓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 역시 때로는 나만의 고집과 편견에 갇혀 있었다는 것과 회사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꼭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은 결국 의사결정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 내 의견이 그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원이 객관적으로 옳은 말이었어도 상사의 마음에 없는 말이라면 그런 게 누적될수록 부하 직원이 불편해지고 결국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출세와 성공을 원한다면 다소 가식적이더라도 넘치지 않는 선에서 상사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가며 생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히 상사 비위를 맞추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막 오글거리고 성격에 맞지 않는 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일단 상사의 심기를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장이 상사와 다르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듣는 데 집중하시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일단 앞에서는 표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하고요. 어느 정도 일을 진행을 해본 후에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 등 술자리가 있으면 억지로 참여하진 않더라도 동석해야 하는 자리라면 적어도 피하지는 말아야 하고요. 상사 비위를 적극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만 지켜도 일단 중간 이상은 갈 겁니다. 물론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없이 비위만 맞추는 사람은 야비한 기회주의자처럼 미쳐 반감만 살 뿐입니다. 물론 실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 게 먼저니까 그건 실력으로 증명한 후 다시 고민해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 상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출세고 성공이고 뭐고 간에 회사에서 버텨야 하는데 정말 상대하기 싫은 꼰대 상사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